이번 주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이제 4천선 어렵게 회복을 했습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또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김동관 대표님, 이번 한 주의 시장은 어떤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출연했었던 2주 전의 금요일 날인 11월 21일 날 증시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900포인트를 찍어서 전저점을 붕괴한다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주에 보니까 다시 4,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한 4,100포인트까지 한 2주 동안의 주가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가 코스닥이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좀 괜찮은 흐름으로 12월 달 주가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요,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코스닥을 좀 더 유리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사실 과열입니다. 그래서 4,1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사실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는 증시가 아마도 한 4,200포인트와 4,000포인트 정도의 박스를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날에는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25bp 인하 가능성 자체가 한 88%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12월은 이제 올해의 아쉬움과 또 내년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집중 투자 방식의 외인이나 기관도 또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또 여기에다가 올해 국민연금이 200조 원 정도의 이 올해 펀드 수익을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온 주가 지수 박스 안에서 돈들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또 코스닥 종목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코스피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차나 HL 만도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맥쿼리에서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내년도 코스피가 6천선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강동현 대표님, 도달 가능한 범주라고 보셨어요? 이 분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해외 증권사라든지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종합주가지수의 이제 목표치를 계속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핵심은 저는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이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를 주도하는 부분이 이제 소수 대형주의 흐름이거든요. 지수가 3,000에서 이제 4,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 코스피를 이끈 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두 기업이 하루에 3%에서 5% 정도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두 종목의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제 그때 나스닥 사례를 봐도 비슷합니다. 그때 수많은 기술주가 오르기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를 본격적으로 이끈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즉 지수가 5,000이라든지 6,000포인트까지 가는데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수의 주도 업종이 이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일단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이 업종군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금융이라든지 지주사가 한 번씩 상승해주면은 지수를 좀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메모리 쇼티지 상황이 최소 1에서 2년 정도 더 지속될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AI 인프라가 투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이 AI 인프라 패권 경쟁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이 메모리나 아니면 AI 칩 관련 수요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 이제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이 추세 방향성 부분을 우리가 좀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으로 가보면 일단 외국인 쪽에선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과는 다르게 12월 들어서는 매수 포지션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동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허인남 대표님, 네. 외국인 쪽 동향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11월 전체적인 증시에 좀 주저앉음으로 그 영향을 미쳤었던 이제 금리와 환율 그리고 또 AI 거품 룸바 이런 노이즈들에 대해서 양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앞서서 이제 코스닥부터 올라왔는데 네. 850선 전저점에서 이제 920에서 930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의 이런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제 섹터별로는 로봇과 바이오가 주도를 했고 수급은 이제 그 정부의 7년 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예고에 이제 수급을 조금 더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이 이번 주 한 2, 3거래일 정고점 수준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는 구간, 특히 이제 코스피도 5일 그 현대차와 삼성전자, 뭐 LG전자 중심으로 한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키 맞추기 성격이 나왔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11월 충격에서 이 정도면은 양 시장이 이제 회복을 했고 이제 진정이 됐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를 통해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양 시장의 또 랠리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최고치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짝 상승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재편이 한번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김우영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예상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에서 모험 자본 생태계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이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 사실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12월 4일 날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또 기대감은 살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당근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알테오젠처럼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그러니까 대장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의 2군이다. 코스닥은 이런 오명을 떨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 그동안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셀트리온 등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로 이전하는 이유가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변동성 그리고 메리트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역설적으로 이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 매력적인 종목들이 없어서 수급 불안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수급이 풍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해법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며 이제 이달 10일 날이죠. 10일 날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네.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들 구조적인 변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이슈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저희가 개별 이슈 들어가면서 이 부분 알테오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상장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저희가 뭐 예상되는 부분들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강동현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또 금요일에 이제 알테오젠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 머크가 독일에서 판매 중인 이 키트루다 SC의 이제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이 경쟁사 할로자임이 이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알테오젠은 10%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유럽 시장에서 규모가 이제 독일 시장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통이 막혔다라는 점과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또 앞두고 만약 이전 상장에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수급적 불안 요소가 좀 같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충격이긴 하지만 이 알테오젠 사업 전체가 흔들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우선 이번 조치는 본안 판결이 아닌 임시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 독일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일단 판매는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크가 바로 항고할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그 과거 할로자임의 이제 분쟁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가처분이 실제 상업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막아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 한 제품에만 의존한 회사는 또 아니고요.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계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복수로 이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희 리움미술관 이제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보유 주식 물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삼성물산부터 그 밑으로 그룹주까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눈치 계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김동관 대표님, 예. 이번 증여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읽히고 있는 건지 저희가 해석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홍나희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한 180만 주 정도 되는 물량을 이 회장님에게 승계를 하면서 지분율을 한 20.82%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그룹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이 물산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앞서서 이제 SK라든가 뭐 하나, 효성, LG, 두산 이런 부분들이 이 삼성 이런 부분들이 지주사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지주사인 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해 한 100% 상승을 하면서 이 지분법 가치가 높아진 데다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경 상장이 되면서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지분 74.36%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기업이 이제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상장 시에 매수 관심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확대가 됐고요. 또 이제 신약 개발 연구 개발 자체에 대해서 사업 가치가 높아진다면은 70% 넘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만큼 이 회장의 이 경영 능력과 삼성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높여서 이 삼성생명이 그대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좀 보유를 하면서 이 생명법 리스크도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벌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16일에서 18일 정도에 이 글로벌 전력회의를 좀 주최하는데 이 전력회의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아마도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되찾는 그런 기대감을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앙은행의 슈퍼위크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미 연준이 9일에서 10일간 FOMC 회의를 개최하고요. 가장 먼저 기준금리 결정을 보여줄 겁니다. 자, 뭐 금리 인하가 확실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높은데 과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인남 대표님,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그 25bp 인하 가능성이 네. 2주 전만 해도 이제 39%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87에서 89% 사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배경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경기 둔화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11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심각한 수축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 특히 이제 소비 양극화의 그 심화 부분인 내용이 나타났는데 고소득층의 소비는 여전히 강했지만 중저소득층 소비의 위축이 뚜렷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에 미국 경제 모멘텀의 약화의 그 시그널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성장률 전망 그리고 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또 추가적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또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1일부터 연준도 양적 긴축 즉 QT를 중단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쪽에서도 BOJ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조기 금리 인상 시사 분위기가 읽히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강동현 대표님께 좀 그냥 여쭤보도록 할게요. 관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느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예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전에 금리 인상을 일본이 했을 때 약간 출렁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작년 아마 8월 초, 7월 말일에 발표하고 8월 달에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조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예상을 벗어나는 이제 반응이 나왔었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작년 그런 8월 같은 금융 패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네. 일본은행 총재가 그 12월 1일이었죠. 그 강연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예고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시장도 이미 1, 2개월 안에 그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쇼크를 이제 받지 않기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서 이제 그 뭐 총리라든지 와서
뒤에 수습을 한다고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할 테니까 예,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고 없이 뭐 갑작스럽게 나온 또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작년이랑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볼까요? 어떤 업종이 주도군으로 올라설 것인가. 이제 본격적인 연말 장세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지 저희가 그 포인트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께서 다음 주 의견 주시죠. 뭐 일단 주도 업종은 여전히 기술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실할 거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로봇주를 끌어올렸는데 사실상 좀 정점을 좀 한 번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내년 1월 6일에서 9일까지 열리는 CES 2026에서 역시 로봇주를 비롯해서 AI나 반도체 등 기술 기업의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른 수혜로 이번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상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일 전까지 중소형주 강세장이 나오는데 이게 연초 기대감, 연초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CES 2026과 같은 일정 때문입니다. 25일 이후에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더불어서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방산 원전에서 조선주와 원전주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는 1월에 이제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 건이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전력 없이 AI는 없다라는 발언을 이제 12월 4일 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더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카카오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명으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